시험 보느라고 우리 아들 정말 고생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몇 점인지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뭘 맞고 뭘 틀렸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 아는 거 그래야지 다음 시험에서 안 틀릴 것 같아서 문항 분석 동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요. 이 폴더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내드렸던 시험날 보내드렸던 그 문항 분석 자료 있죠? 그거 그대로 그걸 PPT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총평. 이번 중간고사는 다음과 같이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요 표대로요.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약간의 화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빅뱅 부분은 원래는 지구과학 물리인데요. 이걸 학교 선생님께서,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시험 범위의 물리 단원 역학은 통합과학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만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단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쉽게 출제됐지만 객관식 2번의 함정이 좀 있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관식 4번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직보 때 짚어준 내용들이었고요. 다음 3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물리, 지학, 생명에서 함정 문항이 골고루 좀 나온 편이었고요. 그리고 함정 문항으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사 문제보다는 함정 가지고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4번. 쉬문고 문제로 보면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쉬문고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출제됐을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아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또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난이도 조절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어서요. 대체적으로 저희 학원 학생들이 좀 성적이 좋은 편이었고요. 다 해본 건 아니었고요. 잘해본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6번 재원생 이게 어제 기준이었는데요. 140명 중에서 15명 학생이 성적을 알려봤고요. 시험이 끝나갖고 마지막 날이라서 많이 안 알려왔습니다. 근데 15명 중에서 100점, 만점이 6명이었고요. 아마 서수영은 거의 감점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모두 끝나고 채점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만점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마지막 날이라서 연락 준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7번 읽어보면요. 쉬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쉬문고에 워낙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원일컷은 매우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98에서 100점 사이가 1컷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 시험이 이거보다 조금 쉬웠거든요. 작년에 만점자가 100점의 전교에 23명이 나왔었습니다. 재작년은 좀 쉬웠어요. 재작년은 1컷이 한 98 정도 됐었고요. 재작년이 올해랑 좀 비슷했었던 것 같고요. 난이도가. 그 전에, 재작년.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그때 1컷이 한 91 정도였었어요. 그때는. 시험문제 문제가 늘 쉽고 늘 어렵고 이런 거 없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하면 조금은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8번 고득점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서 기말고사는 좀 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분석자를 보면 뒤에 분석자를 보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학원에서 모두 설명해주고 짚어준 내용이라서 누구나 100점을 받게 될 것 같지만 희문고 시험에서 100점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문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서 조금 더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량이 좀 많은 게 아니고 좀 많이 많죠. 중학교 때 비해서 많이 많습니다. 희문고에서 워낙 다양하게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요. 교과 과정에 있는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면 사실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생기 원에 있는 것들만 갖다 쓰시고 그런 내용들을 막 내시기게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거기까지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1주차 수업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잘 해오고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 100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준 제가 이만큼 해야 돼라고 제시해준 방향 그대로 그 양만큼 따라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100점 맞게 제가 만들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는 다른 애들은 100점 맞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속상해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일단 기말고사 때는 제가 좀 더 양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효율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못 줄일 거예요. 시험고 문제가 이번 진짜 쉬울 거라고 정말 그렇게 나오지 않는 한 줄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험이 끝나게 되면 그 아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말고사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해서 첫 시험 보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총평 마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문제별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우스가 있어야 되는데 무선 마우스가 학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지금 켰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얼른 가서 끄고 얼른 가서 키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인공위성 문제였는데요. 읽어볼게요. 문학문성 읽어보겠습니다.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9점에 난이도는 중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학문석.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에 약간의 함정이 있었지만 짚고 때 짚어준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은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것이지 중력은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제가. 조심해야 돼. 인공위성에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중력을 느끼는 거야. 근데 중력이 없다고 하면 틀린 거라고 해서 별표 쳐줬거든요. 근데 그게 니은 보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틀렸다면 직보 수업을 잘 듣지 않았다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2번 문제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 4.2점에 난이도 상,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렵다고 잘 못 느꼈을 텐데 일반 다른 학교에 가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학문서 읽어보겠습니다. 수평전진 물체와 전락하는 물체의 운동을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1주차 수업, 저희가 이거 1주차에 배웠거든요. 수업 후에 이런 내용은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 막 풀었거든요. 이 숫자로 안 나오고 기호로 나오면 어려워요. H, D, 아니면 V 나오면 어려운데 숫자로 나왔어요. 조금 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연습을 했는데요. 예능보다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산은 쉬웠지만 오히려 기억 보기에 퍼놓은 함정에 빠진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시험국장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선생님 그거 진짜 나왔어요 라고 해서 그게 기억 보기거든요. 지면에 닿을 때 연직 방향 속력이 같은 것이지 속력이 같다 라고 하면 틀린 보기니까 조심해 라고 했었거든요. 뭔 얘기냐면요. 이 그림이 좀 크니까 이거 보고 말씀드리면 A는 자유낙하할 거고요. 쭉 내려와서 여기 도착할 때 연직 속력이 이렇게 생기고요. B는 수평 던질 건데요. 수평으로 이렇게 던질 건데 수평 던질 속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떨어져서 여기 올 때쯤에 수평 속력 그대로 갖고 오고 있고 연직 속력이 A랑 같은 양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A랑 B랑 연직 방향 속력이 같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거기 찾기 선생님께서 그거를 연직 방향 속력이 아니고 속력이 같다라고 하실까봐. 속력은 얘도 속력이 같을 수가 없고 연직만 같지 얘가 속력이 더 큰 거잖아요. 얘는 사실 이렇게 꽂히는 거고요. 속력이 더 큰 거거든요. 사실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A는 AB가 있는데 A는 주머니에 A는 빵 달러, B는 빵 100달러가 있어. 내려오면서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클릭을 해서 내 통장에 10,000원씩 넣어주실 거야. 그럼 만원 빵 달러, 2만원 빵 달러, 3만원 빵 달러, 4만원 빵 달러 이렇게 오는 거야. 얘는 처음에 빵 100달러인데 100달러를 갖고 출발하는 거야. 오면서 할아버지가 또 똑같이 클릭해 주실 거야. 내 통장에 넣어 주실 거야. 한 달 지나면 만원 100달러, 2만원 100달러, 3만원 100달러, 4만원 100달러. 그래서 둘 다 원화는 4만원으로 같지만 돈은 누가 제일 많은 거야? 누가 더 많은 거야? 돈은 B가 많은 거라고 해서 사실 수업 때도 얘기해 줬었고요. 그리고 직보 때도 얘기해 줬었습니다. 문제풀이나 직보 수업을 모두 잘 듣지 않았다면 틀리기 매우 쉬운 그런 보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난이도 상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 문제였고요. 역시 배점은 4.3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학문서. 공기중과 진공 중에서 질량과 부피가 다른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낙하 시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직보 때 쇠구슬과 깃털이 진공과 공기 중에서 낙하했을 때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네, 진공이 주로 시험에 나오지만 공기 중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해 줬었고요. 그리고 꼭 직보를 듣지 않았더라도 복습 문제만 충실히 잘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들을 직보들에 좀 넣어줬는데요. 그게 안 나오고 조금 그래도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런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됩니다가 직보 수업 또한
둘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그만 맞췄을 거예요. 둘 다 안 된 경우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도 물리 문제고요. 배점은 4.6점에 난이도 3,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현상 중에서 지구의 중력과 관련이 있고 없고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니은이 조금 애매했는데요. 니은의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 기억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 당연히 중력에 의한 것, 대류 현상 자체가 중력에 의한 건 우리 아이들이 다 압니다. 다 알고요. 문동국 학생들도 알 거예요, 아마. 니은,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 이거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유수, 흐르는 물, 강물 흐르는 거, 빙하에 의한 지구 피해 변화, 이것도 직불이로 넣었던 거예요. 니은이 좀 애매한데, 니은의 중력에 의한 현상은 맞습니다. 달의 중력이니까요. 그런데 지구의 중력이라고 해서 니은이 틀린 거고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바닷가의 밀물썰물요. 일단 바닷물이 거기에 고여 있으려면 지구의 중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바닷가의 밀물썰물도 일단 지구의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이 고여 있는 거고, 수권이 형성된 거고, 그러니까 중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번개 가지고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달의 중력이긴 하지만 밀물과 썰물이 달의 중력이긴 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물을 붙잡아 주니까 지구의 중력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틀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직보 때 어떤 현상이 주어졌을 때 그 현상만을 생각하고 그 배경의 원리들을 꼬리에 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번개를 이용해서 설명해 줬어요. 번개가 기상현상이니까 기상현상들은 모두 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에 의한 현상인데 번개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상현상, 중력이 아닌 전기력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요, 번개도 기상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얘도 중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 현상만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꼬리에 물면 중력이 아닌 게 한 개도 없다. 그게 통합과학 과정의 그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현상만 보라고 얘기해 줬었고요. 아마 그걸 기억했다면 밀물과 썰물도 지구의 중력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으면 3번으로 정답을 골랐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5번을 고르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3문제였고요. 직보 수업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면 틀리기 매우 쉬운 문제였고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 번개랑이랑 연결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번개랑이랑 연결을 못 지으냐면요. 시험을 너무 긴장해서 시험을 받았을 때요. 공부량이 많지 않아서 너무 긴장하면 사실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딱 100점 받고 싶다고 100만큼만 공부한 경우에는 긴장해서 생각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지구과학 부분인데요.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3.9점의 난이도는 중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정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과정에 없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 교과과정에 있는 건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백그라운드로 그 전에 원래 아인슈타인 얘기도 있었어. 아인슈타인은 아예 팽창하지 않아. 이게 팽창하는 정상 우주론. 이게 팽창하는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예 정지 상태의 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적 우주론인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가에. 그림으로 나왔고요. 혹시 몰라서 조금 넓게 가르치는 생각으로 진도 수업 때도 얘기했었고요. 직보 때도 짚어준 내용입니다. 지금 가는 정적 우주론, 나는 팽창 우주론만 나는 보기였고요. 명확히 짚어주지 않았으면 많이 갈등했을 보기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억과 미림이 틀렸거든요. 기억과 미림이 틀린 거 가지고 디귿밖에 없어 라고 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공부가 매우 안 된 경우에 디귿은 직보 내용을 기억 못했더라도 기억과 미림이 틀린 보기로 알았어야 되는, 틀렸다는 공부가 매우 많이 안 된 경우일 겁니다. 자, 다음은 6번 다음 파일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지하구역고 6번도 배점은 4.2점의 난이도 중경계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태양계와 지구의 생명체 형성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에 약간의 함정이 있었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화합물은 탄소를 기본으로 한 탄소 화합물인데요. 이거를 질수라고 주셨고요. 이거 물은 학생은 없었을 텐데 혹시 공부량이 부족해서 아까 5번처럼 부족해서 많이 긴장했다면 얕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아마 공부를 많이 안 한 걸 거예요.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함정을 못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의 양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연습 문제 좀 더 많이 풀고요. 숙제도 좀 잘해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중문제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도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6점에 난이도 3,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문제를 읽어볼게요. 우주와 관련된 논쟁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인지 성인지에 대한 논쟁만 나와 있습니다. 셰플리와 커티스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아니야, 그거 성운이야 라고 막 논쟁을 했거든요. 그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의 백그라운드 진짜 결국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우주는 우리 은하야. 우주는 우리 은하. 이게 셰플리의 얘기였고요. 아니야, 우주엔 은하가 많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은하에 속한 거야 라는 게 그게 커티스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교과서에는 없지만 근거는 결국 이런 논쟁이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었고요. 교재도 넣었었고 그리고 직보대로도 넣었었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이며 학원 교재도 담아서 진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고 직보 수업 때도 짚어줬던 내용입니다.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지만 몰랐다면 틀리기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진도 수업 내용이나 직보 때 짚어준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틀리기 아주 그런 쉬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거 기억 얘기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거고요. 니은에 펜더스 윌슨이 통신 실험을 통해서 빅뱅의 증거를 찾아냈거든요. 통신 실험하다 우연히 찾은 건데 이건 뭐 은하 관측 아니면 별 관측 혹시 이런 걸로 함정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강조했었는데 거기 안 나왔네요. 그게 나왔으면 아마 더 어려웠을 거예요.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화학 문제였고요. 4.3점에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금속 원소의 종류, 금속만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이 네모 박스가 금속의 특징이고요. 금속만 고르는 거. 이거 틀렸으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마킹을 잘못해서 틀린 거 아니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9번은 생명과학 문제 4.4점에 이거 중 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진도 수업 때, 직보 때 모두 짚어주고 연습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봤던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가 충실히 안 된 데다가 직보 수업 또한 듣지 않으면 그러면 틀렸던 복습 문제 안 된 거예요. 이거 틀렸으면 저희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거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중 정도 문제였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도 생명과학 문제고 배점은 4.5점에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생명과학이 좀 쉬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특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순서도 그림을 이용해서 물질의 이름을 찾아야 하는 건데요. 시제 문제집이나 고3 모의고사에도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복습 문제 통해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입니다. 이것도 틀렸다면 숙제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숙제가 너무 안 돼서 그래도 숙제를 한두 번이라도 했으면 이거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가 너무 안 된 겁니다. 틀렸으면. 자, 1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12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12번에 볼게요.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 4.1점. 배점이 높진 않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상문제였습니다. 함정이 아주 그냥 제대로 된 함정이 들어있었거든요.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시중 문제집이나 고3 모의고사에도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복습 문제 통해서 아주 많이 풀어봤던 문제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디귿 보기에 인지질 이중막이 나왔거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이 맞습니다. 학교에 인지질 이중층을 설명해 주셨고요. 이중막은 어디 나오냐고요? 그 다음 장이 나와요. 학교 교과서에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앞 페이지에 나오는군요. 앞 페이지에. 이중막이란 건 핵막, 미토콘드리아 막 이런 것들이 이중막이거든요. 연목체 막 그것도 이중막이거든요. 이걸 인지질 이중막 쓰면 안 돼. 그 함정이야! 라고 얘기해 줬는데 나왔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좋아라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인지질 이중막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학원에서 맞다고 했다고 그런 학원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더 좋아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좋다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나와서 많이들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짚어주지 못하면 사실 아이들은 이걸 이중막 이중층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되게 그냥 맞게 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조심해! 라고 했던 게 나와서 대부분 다 맞췄을 거예요. 나왔는데요. 이중막이 나오면 함정이며 이중층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라고 직보 때 정확히 짚어줬던 내용입니다. 직보 수업을 잘 듣지 못했다면 틀리기 매우 쉬운, 아주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맞고요.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4.0점 몇 점에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삼치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시중 문제집이나 고3 모의고사에도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매우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이거 틀렸으면 공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건 틀리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어려운 것들도 막 짚어줬는데 어려운 건 안 나오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다음 13번 지역 문제입니다. 배점은 4.4점에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시중 문제집이나 고3 모의고사에도 워낙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복수 문제를 통해서 매우 많이 풀어왔던 거고요.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상호작용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 있는 모든 상호작용 그리고 조금 넓게 몇 개를 추가해서 정리해 줬고요. 그리고 거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틀렸다면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와 공부가 너무 안 된 경우일 겁니다. 이건 정말 틀리면 안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지구과학 배점 4.5점에 이거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주어진 문제량을 이용해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멘틀, 외핵, 내를 구분하고 각층의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진도 수업 때 복습 문제 통해서 진도 때, 짚보 때도 다 짚어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거 어떻게 암기시키냐면요. 여기 보시면 혹시 안 보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여기 A가 지각이고요. 라지 A가 지각이고요. 스몰 A가 대륙지각, 스몰 B가 해양지각, 그리고 라지 B가 멘틀, 라지 C가 외핵, 라지 D가 내핵이거든요. 이때 외핵, 내핵이 구성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각 멘틀이 구성이 비슷하거든요. 똑같지 않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원소를 제가 외우게 시킬 때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OCRP 기억나세요? OCRP? 지각의 8대 구성 원소가 OCRP 카나크마인데 주로 OCRP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OCR 외워주고 그 다음은 지각 멘틀 비슷해. 멘틀 껍데기가 붙은 게 지각이야. 그래서 비슷한데 똑같진 않아. 그래서 OCRP가 아니고 OC마페야 라고 제가 설명했었고요. OC마페 하면서 그랬죠. 안행어사 출두요. OC마페 라고 했었는데 마가니션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였고요. 워낙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잘 맞췄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0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수권의 분포를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뒤에는 워낙 일반적이고 복습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보기였는데요. 디귿 보기는 교과에서는 없지만 학교 프린트에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고3 수능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나왔던 보기였거든요. 학교 프린트에 있어서 짚보 때 짚어준 내용입니다. 보기가 뭐였냐면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물은 빙하물, 지하수, 그리고 기타에 포함되는 강호수 중에서 뭘까요? 뭐 강호수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상식이죠. 근데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상식이에요. 아이들은 짚어주면 사실 그거 잘 몰라요. 헷갈려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거 거의 생수 마시는데? 생수 지하수잖아. 그럼 지하수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의 상식과 아이들의 상식이 달라서 이걸 꼭 짚어주지 않으면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짚보 때 짚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짚어줬던 내용이었습니다. 틀렸다면, 혹시 답을 5번으로 썼다면 짚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경우일 거예요. 그 외에 답으로서 틀렸다면, 그건 5번을 다른 걸 답으로 썼다. 그건 공부가 너무 안 된 경우일 거고요. 15번 했고요. 다시 마지막 1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4.1점 몇 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문서 읽어볼게요. 미래별 태양 및 지구 복사 에너지량을 비교 및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는 없지만 매년 프린트에 담아서 가르치시는, 쉬운 것을 항상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원 교재에 아예 집어넣어서 수업 때, 진도 나갈 때 아마 이미 설명했던 거였고요. 학원 교재에 넣어서 수업하고 복습 문제도 많이 풀어봤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복습 문제만 충실히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좀 더 어려운 것까지 가르쳤는데 그리 어렵게 안 나왔어요.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고요. 이걸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 너무 안 된 거예요. 까지 해서 객관식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파일에서 서술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4점의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중력의 크기가 적도보다 극에서 더 큰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짚볼 때 정확히 짚어주었고요. 이보다 더 어려운 내용까지 설명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부푼 타원체니까, 여기가 더 거리가 적도 쪽이 멀고 가까워서 자석의 힘이 가까울 때 힘이 세듯이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때랑 언제, AB 중에서 언제 더 큰 힘을 받을까요? 지구의 중력은 어디가 클까요? 여기가 더 크죠. 자석의 힘이 가까울 때 크듯이 중력도 그런 겁니다. 거리의 제곱관계라거든요. 뭐 그런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대로 독특한 문제가 막 나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러면 금덩이를 어디에 가서 사고 어디에 가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금덩이를 어디에 가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중력이 작게 나오면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같은 크기인데 여기서 사는 거죠. 그거 어디 가서 팔면요? 여기서 팔면 돈 벌 수 있죠. 혹시 그런 게 나온다면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런 얘기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질량으로 큰 금덩어리를 거래할 땐 질량으로 거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금덩어리 할 때는 질량으로 안 하고 그냥 무게를 재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각 동네에 맞는 중력에 맞는 그런 저울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재도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만 나왔어요. 쉬운 문제만. 왜 여기가 중력이 크고 얘가 작은지 물어보는 거였고요. 지구 반지름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번 볼게요. 2번. 배점은 4.0점의 난이도 하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의 VT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100번도 넘게 연습했던 거예요. 100번도 넘게.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썼을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원 고3 모의고사 문제, 고2 모의고사 문제 막 갖다가 연습 문제 만들었는데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이렇게 풀어. 다 틀릴 거야. 그 방법대로 해설도 다 바꿔서 줘서 그 해설대로 풀면 풀리도록 자꾸 반복 연습을 시켰었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아마 전혀 안 된 걸 거예요. 전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문제요. 배점은 4.0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빅뱅부터 빅뱅 3분 후까지의 사건을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으로 워낙 많이 풀었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성했을 겁니다. 혹시 이 문제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너무 안 된 경우일 거고요. 복습 문제 두세 번 정도만 풀어봤어도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지구화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중문제였습니다.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과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객관식으로 워낙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라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썼을 겁니다. 틀렸다면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수치가 너무 안 된 경우일 거고요. 얘도 복습 문제를 한 2, 3회 정도만 풀었어도 틀리지 않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세포 소기관의 이름과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객관식으로 워낙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서 한 점도 없었고요. 정답을 잘 썼을 겁니다. 틀렸다면 이 문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이것도 너무 안 되는 데다가 기본적인 암기도 안 된, 암기가 전혀 안 된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다음 6번 볼게요. 6번은 DNA와 RNA를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또한 객관식으로 워낙 많이 서술형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되거든요. 워낙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었고요. 짚볼 때도 짚어주었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DNA와 RNA를 비교하는 것들 짚어주었었습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수도가 너무 안 된 데다가 이것도 기본적인 암기가 안 된 거예요. 이걸 틀렸다면. 그럼 7번 볼게요.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기권의 구조와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지만 문장을 조리 있게 쓰지 못했다면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도 있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기상현상이 왜 없는지, 성층권과 중간권의 기상현상이 없는지 이걸 짚어줬거든요. 제 교재도 있고요. 짚볼 때 짚어준 건데요. 기상현상은 수증기하고 대류현상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서, 그리고 성층권은 대류현상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 써놨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쓰면 답이 되는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볼게요.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해수의 구조와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쉬운 거라서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분석을 다 맞춰봤고요. 혹시 아직 총평을 못 보셨다면 총평을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